네, 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오랜만에 운동하네요. 토요일날 광화문 갔다가 왔는데, 감기 몸살 걸렸나봐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월급쟁이가 아니고 자영업자라, 일요일 푹 쉬고, 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참 안타깝게도 그 1시에 이태원 그 분향소 철거되는데 그 현장에 못 갔어요. 대신 우리 지역구에 있는 남인순 의원이 제가 마침 또 TV 딱 키는데 그 오마이뉴스를 이제 구독하고 있잖아요. 오마이뉴스에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시는데 좀 민주당이 이제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도 사실 이렇게 몸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행진도 못했고, 지금도 감기 때문에 코가 좀 막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제 푹 쉬고 나니까 몸이 좀 좋아져서,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또 운동하는 시간 쪼개서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진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국회 안에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특검, 탄핵소추안 발의, 또 가결시키는 것, 그런 일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나와서 장외 투쟁하는 모습도 좀 종종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위원장이 뭐네 출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좀 활동이 저조한 것 같아요. 좀 불만이에요. 저는 사실 좀 실망스럽다고 할까? 무슨 60대 노인들도 아니고 20대 30대 청년들이 현장에 뛰면서 활동을 해야지, 무슨 브이로그나 찍고 있고, 무슨 아이돌 스타 데뷔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한심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민주당의 새로운 또 주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합니다. 이게 뭔가 국민들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 애들이 민주당 안에서 쑥쑥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지난주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뜻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정당이 움직이니까 규모가 다르더라고요. 정당 차원에서 움직일 때 진짜 좀 솔직히 감격이 좀 되었습니다. 저는 감동의 물결이 좀 밀려왔어요. 그 많은 분들이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셨는지, 보통 촛불행동 집회에 나갔을 때하고 규모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아주 오랫동안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했죠. 그리고 지역구 기반이기 때문에 소선구제를 유지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표를 방지한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 표 살려봐야 정쟁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선거구가 커지면은 그 의원을 일반 국민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소선구제는 그나마 국회의원이 일을 잘 못했을 때 괴롭힐 수도 있지. 대선구가 되면 좀 현기증이 좀 나죠. 아마 대선구제가 되면은 새로운 인물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센 놈 아니면 힘들 것이고, 그리고 정당은 통하지 않으면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옛날에는 무소속 의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도 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무소속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정당을 통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러면은 정당 안에서 이제 로비하고 그런 애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선택의 옵션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 점점 더 의원 내각제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정당에서 내세우면 그 안에서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나이를 좀 먹으니까 힘드네요, 진짜. 2017년, 18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온라인 사업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약해졌나 봐요. 역시 큰 정당이 움직여야 집회도 커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저나 참 나라가 참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 같지도 않은 거에 대통령 돼가지고 외교도 그냥 엉망진창이고 경제도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이제 내 건강도 엉망진창이고, 제가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게 꼭 윤석열 정권 때문인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정치를 엉망으로 하니까, 뭐 정치를 엉망으로 한다 수준이 아니죠. 그냥 완전히 그 민주주의 이념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찍은 애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문제만 봐도요, 오늘 결국은 분향소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제가 건강이 좀 좋았으면은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오늘 1시에 철거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약간 울렁거리면서 몸이 좋지가 않아요. 아마 옛날 같으면은 아니 바로 튀어나갔을 텐데, 근데 평일날 또 1시에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먹고 사는데 일을 할 것이고, 또 자영업자도 저기 뭐 매니저 두고 하는 거 아니면 못 가죠. 근데 저도 제가 이태원 분향소 가서 나도 모르게 좀 울컥했어요.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흘려보는 그 슬픔의 눈물인데, 뭐랄까, 저도 대학교 때 어머니를 여의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를 보고 처음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거를 좀 경험을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그 상황, 가족이었던 구성원이 돌아가시면 죽음이란 걸 느껴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순간. 그리고 지지난주 집회 마무리 때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랑 저랑 좀 인연이 깊은가 봐요. 예전에 2017년에도 방송할 때 내가 처음으로 인물 논평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이고, 또 독립운동가 이재명이랑 이름도 똑같고 성향도 똑같고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기고 법을 공부한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때도 방송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구독자가 1000명 넘어가는 그런
신기한 상황을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 지지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번에 검찰 중앙지검 가서 또 소환 조사를 받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또 제 생일이네요. 그래서 참 뭔가 인연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지금도 또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재명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쇼츠에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 복지장관. 본인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없는 그 서민들의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정치를 잘할 것이다. 그게 어떤 건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태원 분향소 가서 느낀 게, 그 옆에서 김상진이나 이런 애들 와가지고 막 그렇게 독서를 퍼붓는데,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세상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인권, 또 이런 인격이라는 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추산 그 초상집 가가지고 꽹가리 치고 랩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한때, 지금은 이제 완전 쌍놈의 나라가 됐지만 그래도 한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민족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개차반이 됐는지.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향소 있는 게 자신의 어떤 잘못을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극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왠지 잘못한 것 같고, 이대로 두면은 왠지 자기가 난처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 자리 지키는 게 159명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세훈의 인품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지지하신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왕년에 그래도 굉장히 극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뭐 수천 명 죽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철없을 때 했던 생각이죠. 너무 과도한 애국심이 충만하면은 그 국가와 국민이라는 게 막연한 그런 가치로 딱 인식이 되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생각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지금도 그런 마음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이제 그 젊은 혈기에 그게 막 필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커지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그때 한참 이제 외무고시 준비하고 할 때 외교관이 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외 첩보작전을 수행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애국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10,000명, 20,000명, 10만 명 죽는 거는 뭐 대수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내 우파내 하는 분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들은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고, 제가 지난 5년, 6년 동안 정치 방송을 하면서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작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국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마 제 얘기가 가장 가슴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가짜 애국자 말고요, 진짜 애국자들, 애국 청년들의 마음을 아마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건, 저는 진짜로 이 한 몸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진짜로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뭐 우판에 보수하는 분들, 본인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작 국민이 159명이나 죽었을 때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그럼 국민은 지금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우리 국민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가 우리 국민인가. 근데 국민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이란 말이에요. 제가 방송에 썼던 얘기가 항상 100% 적중이 된 이유는 제가 치우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은 아마 민주당이고, 또 그 100%는 아니지만은 한 80%는 민주당에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국민을 배신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있어요. 방송 컨텐츠로만 보면은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진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저는 진보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칠 수 있다. 징병 대상이 아닌 나이가 되더라도 저는 나이 60이 넘어도 전쟁이 나면은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총대 메고 전방으로 갑니다. 멋있게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까짓 거 뭐 폭탄 터지고 하면은 가면 그만이죠. 뭐 한 번 사는 인생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광된 그런 명예로운 죽음 이후에는 명예로운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저는 죽음 이후에도 저는 되게 제 자신이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근대위가 우크라이나로 떠났을 때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낸 사람이에요. 인류 공용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한 게 바로 대한제국 때 또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었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진정한 남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런 자칭 뭐 우파라는 분들, 제가 오늘 한 말을 좀 가슴 새겨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